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최진영입니다. 오늘 강의는 냉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냉증은 무엇인지, 또 냉증의 원인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지, 또 부위별로 얼굴은 시리고 또 배는 시리고 손발은 차고 부위별로 나타나는 냉증과 또 나는 몸은 찬데 왜 또 음식은 시원한 게 당길까? 냉증에 대한 생활요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냉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냉증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냉증은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머리가 시리다, 손발이 시리다, 배가 시리다, 다리가 시리다, 이런 증상들은 아주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나는 실인데 체온계상 재면 또 체온은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체온은 인체에 따라서 또 날씨에 따라서 아침, 저녁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체온은 높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체는 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낮에는 해가 뜨기 때문에요. 당연히 우리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이 조금 낮게 됩니다. 그렇지만 밤에는 당연히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체온이 약간 오르겠죠. 그런데 이 체온의 변화는 정상적인 체온인데 자기가 느끼는 차가운 증상을 냉기라고 하고 냉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이때 체열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온도를 열기를 내뿜는 것을 가지고 체열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체열 검사상 열기가 많이 나오는 곳은 붉게, 그 다음에 파랗게 나오는 것은 냉기가 흐른다. 체열 검사를 하나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상 체질에서요, 소음인 체질, 태음인 체질은 몸이 좀 차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특히 체질적으로 나타나는지, 외부적으로 체열 검사를 했을 때 냉증이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체온 계상도 정상이고 체열 진단도 정상이고 나는 태음인 체질인데 나는 또 소양인 체질인데도 어떻게 됩니까? 몸이 차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차다고 해서 만져보는데 상대방이 만져봤을 때 전혀 차가운 느낌이 안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냉증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주관적인 증상입니다. 주관적인 증상인데 일반적으로 옷을 따뜻하게 입었을 때, 똑같이 입었을 때 나는 냉증을 느끼고 뭔가 옷을 외투를 하나 더 입었을 때 따뜻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은 똑같이 외투를 안 입었어도 날씨가 춥다고 안 하면 자신이 냉증을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위별 냉증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 냉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 쪽이 시리신 분이 있고요. 동의보감에 보면 두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한 증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이가 연세가 높아지면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꼭 모자를 쓰잖아요. 예, 당연히 양기 자체가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런데 머리 쪽에서 반대로 열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어디가 시립니까? 배가 시린 경우입니다. 예, 배가 시린 대부분의 특징이 있는 분들이 소음인 체질이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배가 차지는 않은데 손이 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리가 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 경우를 수종 냉증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레이노이드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궁에서 찬바람이 들어온다. 예, 자궁 쪽에 냉기가 느껴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남성들도 똑같이 이제 생식기 부위로 냉기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음냉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냉증이다가 보니까 당연히 음낭을 만졌을 때 그 부분에 이제 냉기가 느껴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위별로 냉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냉증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 머리 쪽에 냉증이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 쪽으로 혈액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피부 자체가 방어력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의 양기를 보강하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머리만 시린 게 아니라요. 대부분은 이제 얼굴이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날씨가 추울 때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이 있고 마스크를 쓰면 좀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머리가 시리다, 예, 그 다음에 얼굴이 시리다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에 반해서 배가 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소화기,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인데 소음인의 분들이 많습니다. 예,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속이 쓰리거나 위궤양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배가 꼬이는 듯이 아프면서 이제 설사를 잘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장 운동이 차서 안 되기 때문에요. 변비와 설사를 반복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특히 또 수종 냉증이 많이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이 수종 냉증은 특히 심장과 비장을 강화를 해줘야 됩니다. 심장에서 펌프력이 좋아야 손끝, 발끝까지 가겠죠. 예, 그 다음에 동의보감에 보면 손은 비주사말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기운이 났을 때는 손에 에너지가 힘이 많이 느껴지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배가 고프고 음식을 잘 못 먹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손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손과 다리에 냉증이 느낄 때는요. 반드시 레이노이드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노이드 질환은 외부에서 내가 손과 다리로 피와 산소의 공급이 잘 안 가다 보니까요. 우리가 찬바람을 쐬거나 찬물에 갑자기 손을 넣었을 때 혈관이 이제 위축이 되면서 이제 통증이 오고 시리고 따끔따끔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음낭이 차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콩팥하고 방광이 차서 나타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도 같이 나타나면서요. 소변이 잘 안 나가고 이제 양기도 떨어지는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고 당연히 허리 아픈 증상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이 심하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이 조금 걸으면 숨이 차고 복압이 상승하면서요.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나오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되었을 때 배가 잘 나오는 경우가 되면 당연히 음낭의 힘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음낭의 힘이 또 떨어지면 배가 나오면서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게 됩니다.
한방에서 이 경우 배가 나왔는데 그래서 위가 실하냐, 음식을 잘 먹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음식은 많이 먹지 않는데 먹는 거에 비해서 배가 나오고 가스가 찬다. 이때는 위장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요. 명문화라고 해서 우리 밥솥을 비유했을 때요. 전기의 힘을 세게 이제 전기를 강화를 시키는 게 이 생식기, 음낭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출산 후에 자궁 쪽으로 찬바람이 들어온다, 냉기가 흐른다 이런 증상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자궁에 방광에 이제 염증 반응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마음이 편치 못할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여성분들은 심장과 이제 간장을 보강을 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반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기가 걸리거나 추울 때 어떻게 합니까? 등이 으실으실 오한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뒷목이 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등이 좀 차다 이랬을 때는 꼭 뒷목에 이제 풍부열로 한기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뒷목을 따뜻하게 목도리를 이용을 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냉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냉증은 당연히 피가 원활하게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심장이 약한 경우입니다. 심장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를 제대로 못 보내겠죠. 그래서 만약에 손이 차다. 그러면 이쪽까지 피가 잘 가야 되거든요. 피는 어떻게 됩니까? 피가 잘 가야 온도가 상승이 되잖아요. 영양분이 공급을 되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 잘 되겠죠. 그러면 심장에서 피를 잘 보내야 되는데 피가 잘 가고 안 가고는 심장의 펌프력이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혈액량이 많아야 되겠죠. 우리 몸에서 혈액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관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가 많으려면 피를 생성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콩팥에서 뼈에서 피를 생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간장에서 또 영양분,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요. 간장에서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또 소화기가 강화해야 되겠죠.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야 그 다음에 소화 흡수를 하고 또 하나는 간장에서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피를 많이 만들게 되겠죠. 콩팥과 뼈와 더불어서요. 두 번째는 이제 심장의 펌프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피를 많이 만들어도 심장의 펌프력이 약하면 혈관을 손끝, 머리끝까지 잘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량을 늘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추울 때 어떻게 합니까? 전철을 기다리거나 밖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추우면 발을 동동거리잖아요. 발을 동동거리고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움직이거든요. 이건 뭡니까? 근육량을 증가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근육량을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냉증이 있다, 나이가 50이 넘어가신다 이런 어르신 어머님들은 꼭 어떤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냐면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근육 강화 운동을 꼭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육 강화 운동을 하실 때도 꼭 주변 분들한테 이제 대둔근, 엉덩이의 근육과요. 그 다음에 광배근 운동을 강화시키는, 광배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은 나이가 높아지면 이렇게 뛰는 것보다는요, 걷는 운동을 하시는데, 걷는 운동을 했을 때는 다리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뒷짐지고 걷지 마시고, 우리 군인들이 손을 올리는 것처럼요, 손을 이렇게 90도 올려도 되고, 조금 더 많이 올려도 되고, 그래서 손과 발을 같이 움직이면서 유산소와 근육 운동을 동시에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영양분이 필요한데 또 하나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음식을 먹은 영양분을 활성화시켜 주는 게 그게 무엇냐면 바로 산소입니다. 예, 그러면 산소는 오장 중에서 어떤 게 튼튼해야 되겠어요? 예, 코가 튼튼하고, 예, 그 다음에 인후가 튼튼하고, 예, 그 다음에 폐에서 폐포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시는데 자꾸 나이가 높아지는데 자꾸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가려 먹고, 예, 그 다음에 전문 한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때때로 이제 보하는 약도 좀 복용을 해 주시면서 운동요법도 하는데 내가 몸이 따뜻해지지가 않는다. 예, 그러면 담배를 피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담배는 백해무익인 건 누구나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담배를 피면 어디가 나빠지냐면 폐가 나빠지죠. 예, 그러면 폐가 나빠지면 똑같은 산소인데 폐 공기의 산소의 활성화를 시키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수족 냉증이나 몸에 냉증이 있는 분들, 예, 그 다음에 평소에 이제 기침을 한다든지 연세가 높아지든지 했을 때 자기의 가장 큰 건강 관리의 1순위는 금연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금연을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비위를 강화를 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피를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가 음식물이지 않습니까? 예, 음식물을 맛있게 잘 먹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음식물에는 물도 있고, 예, 식사도 있습니다. 예, 물도 있고 식사도 있는데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우리의 마음은 똑같이 청춘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인체는 이제 50이 되면서부터 노화를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어떤 운동을 했는데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한 그릇을 좀 더 먹어도 괜찮았는데 내가 요즘은 한 그릇을 먹으면 좀 소화가 안 된다. 예, 그러면 소화 안 되는 양보다 조금 적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가장 필요하냐면요. 몸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음식을 한 공기 먹었는데 점심 때 뭐 일을 좀 안 하고 운동도 안 했더니 배가 안 고프다. 예, 그러면 배가 안 고프면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있다 좀 배가 고프다. 예, 그러면 그때 먹어주시면 됩니다. 예,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물을 드실 때는 그래서 음식이지 않습니까? 예, 식사는 내 용량보다 많이 먹으면 병이 오게 됩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한 체수분의 양이 있거든요. 뭐든지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내가 땀이 많이 난다, 여름이다. 예, 이때는 당연히 물량을 조금 더 마셔주시고 소변을 보았는데 약간 노란색이다. 그러면 물량을 늘려주시고요. 내가 땀이 잘 안 난다. 그 다음에 날씨가 춥다. 소변을 보니까 흰색이다. 예, 이런 경우에는 물을 많이 마실 필요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갈증이 날 때 조금씩 마셔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요법인데요. 생활요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체질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예, 먼저 이렇게 체질요법이 나타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냉증은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운동인데요. 땀이 나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예, 그래서 땀을 적당히 냈을 때는 몸이 컨디션이 좋고 몸이 따뜻해지는데요. 땀을 좀 많이 냈더니 내가 기운이 빠진다. 예, 기운이 빠진다는 것은 에너지가 떨어지고 에너지는 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운동을 했는데 땀을 뺐는데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러면 열이 떨어지게 되고요. 냉증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적당한 운동을 해주시고 본인의 체질에 맞게 음식과 음료와 식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땀나는 운동을 많이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나는 손은 차고 다리는 찬데 시원한 게 먹고 싶다. 이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 경우는 뭡니까?
손은 거치고 배는 차잖아요. 표한 리열이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손은 굉장히 열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손을 만지거나 다리를 만지면 뜨거워요. 자기가 만져도 약간 열이 나는 느낌이 있고 차가운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 음식은 좀 따뜻한 걸 먹어야 되고 찬 걸 먹으면 설사예요. 예, 이 경우가 바로 표열리한입니다. 예, 이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좀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몸은 냉증인데 나는 따뜻한 게 땡긴다. 나는 손다리는 차지 않은데 조금 차가운 거 먹으면 설사한다. 이런 경우는 한열이 겹쳐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전문 한의사와 상담을 해서 진맥을 받고 이제 체질에 따라서 꼭 치료를 구분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냉증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71세 아버지께서 5년 전 위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몸이 춥고 또 찬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71세 아버님이라고 하셨는데 연세가 60이 지나셨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았다면 위를 어느 부분 3분의 1이든지 2분의 1이든지 대부분은 절제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평상시보다 많이 드실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71세니까 심장이 약하고 음식을 먹는 재료가 부족해지죠. 피가 만들어지는 재료가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심장도 약하고 피의 양도 적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족냉증이나 몸이 차지는 증상이 나오게 되죠. 당연히 이제 몸이 차지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위암 수술을 받았으니까 면역력과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고 위장에서 소화 흡수하는 양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에서 운동을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암 수술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요. 위장 기능을 강화를 해도 위장 기능이 100%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자고 하면 투수와 피처로 있는데요. 포수가 없기 때문에 투수가 공을 던져줘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암 수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위장을 절제를 했기 때문에요. 이때는 위장을 보강하는 치료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위장은 소화 흡수를 잘 할 수 있게 조금씩 병원에서 먹으라는 대로 체질에 따라서 조금씩 섭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심장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위장에 먹는 양은 적게 되거든요. 그러면 심장의 박동력을 강하게 해서 피를 원활하게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피를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뼈입니다. 근데 뼈에 관계된 호르몬이 콩팥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 물질 대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부가 간장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간장은 인체에 생기는 물질을 생성한다. 그래서 생성하는 장기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나오셨죠.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간장을 튼튼하게 하고 두 번째는 소장하고 대장을 조금 더 보강하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71세 아버님이시니까요. 연자육을 같이 복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자육과 이제 간장을 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간장에 이제 도움이 되는 약이 청궁입니다. 그래서 연자육과 청궁, 그 다음에 이제 위암 수술을 했으니까 면역력을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황기와 감초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연자육, 청궁, 황기, 감초 이 네 가지 약재를 5g씩 해서 물을 600cc 넣고요. 그 다음에 가스에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15분 정도 달이시면 120cc 정도의 물이 나오게 됩니다. 한방차가. 그러면 이걸 한 번에 드시는 게 아니라요. 식사를 하시는 중에 이 차를 가지고 차를 조금씩 마시면서 밥 한 모금 먹고 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밥하고 식사하고 이 차 요법을 아침 저녁으로 같이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냉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냉증의 원인이 각각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심장이 약한지 또 폐가 약한지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화기가 약한지를 꼭 찾아서 이 장부를 보를 해주시면 냉증 치료에 도움이 되십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요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